안녕하세요. 돈시독 독서 모임 로즈마리 2024년 4월 10일 린치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사라랜드 독서 모임을 진행 중이고요. 네, 제가 오늘 진행할 책은 21세기 최고의 마케터 세스 고딘의 린치핀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자료 양은 많이 준비하지 않았고요.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 생각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린치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여기 화면에 보셨을 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바퀴가 톱니바퀴 모양이잖아요. 네. 이 린치핀이라는 것은 이런 톱니바퀴 같은 어떤 것들을 어, 움직일 때 이 린치핀이 고정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해지를 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톱니바퀴 같은 것들은 많이 대체될 수 있지만 이 린치핀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할 린치핀은 바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을 뜻해요. 네. 당신은 톱니바퀴가 될 것인가? 린치핀이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톱니바퀴가 상징하는 것은 사실 기계잖아요. 그리고 뭔가에 맞춰서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톱니바퀴의 일은 정해진 일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린치핀은 독보적인 것이라서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일을 주관하고 있죠. 피카소의 어떤 사례가 있어요. 어떤 여성이 자신의 모습을 그려달라 해서 피카소가 아주 단숨에 그리고 아주 큰 돈을 요구하니까, 아니, 이렇게 금방 걸렸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돈을 요구하냐라고 하니까 피카소가 내가 그림을 금방 그렸지만 이렇게 그리기까지 어, 엄청난 시간을 들여 나는 음, 연습을 했고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시스템의 효율보다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시스템의 효율보다 개인의 차이. 사실 어, 이 얘기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시스템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하지만 저희 자체가 시스템이 될 필요 없는 거예요. 개인의 차이를 갖고 어떤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더 좋겠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효율성을 왜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차이. 네. 여기에 선택, 돌봄, 학교, 평범한 이런 것들 제가 썼는데 여기서 자기가 린치핀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선택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택. 하지만 사람들은 선택하기보다 정해진 것을 하는데 익숙해요. 돌봄 받는 것에 익숙하고 그렇거든요. 학교란 게 생기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해졌어요. 학교에 어떤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학교에선 시험을 치고 또 굉장히 규율이 많죠. 학교에 일찍 와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도 있죠. 학교는 사회에서 일할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는 그런 집도 있죠. 이제 평범하게 가르치는 것보다 좀 더 개인에게 맞게 이 아이가 창의적이고 독창성 있게 자라기를 원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사람들은 튀는 것을 싫어하고 뭔가 정해진 그런 학습을 받고 회사를 가고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하기 원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물론 회사에서 승진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 또한 거기서도 린치핀의 기능을 잃지 말라고 해요.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노동력이란 것은 대체가 가능해요. 내가 아니어도 비슷한 수준의 다른 누군가가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겠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돈을 받고 정해진 일들을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대체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남들과 달라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냐? 바로 사고방식의 차이가 달라져야겠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미 세뇌가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달라지고 싶지만 자신의 삶에 어떤 것도 변화를 주지 않고 있어요. 변화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들이 정해진 것을 하고 따라가는 게 제일 쉬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린치피에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저항하고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계시는, 심지어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선택. 뭔가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책임감이 필요하고 낯선 것이거든요. 선택이라는 게.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도 뭘 먹을래라고 얘기하면 타인에게 그걸 맡기기까지 해요. 그만큼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무엇을 먹는지 먼저 고려하기도 하고, 거기에 되게 관심이 있기도 하고,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숨겨요. 뭔가 의견을 내미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을 이고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앉아서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자는 대로 쓸려가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 그냥 정해진 월급을 받고, 내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나아가면 돈도 벌고, 어,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린치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책임 있는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결국에는 린치핀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성공을 하거든요. 상위 몇 퍼센트 되는 사람들 중에 전 린치핀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따르게끔 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것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자신의 경제적인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올바로 선택한 거예요. 네, 그 어려운 일이지만 네,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고 네, 안정이라는 말은 별로 여기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장 책임 있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숙함. 네. 그렇다면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고 뭔가 조화롭게 하고 그러려면 여기서 어떤 게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어, 리더십도 필요하고 생각도 남과 다르게 하고 하지만 분명히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능숙함. 자기가 자유자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이끄는 능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건 선택은 재능이 아니다라고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누구나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는 예술가라고 말해요. 이 부분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술이란 것은 찍어내는 그림을 계속 그림을 그린다는 그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가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는 예술가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새롭게 상황을 만들고 개척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예술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튀지 말라고, 순응하라고 사람들은 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좀 바뀌기는 했지만 사실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뭔가를 얘기하는 순간 튀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냥 내 말대로 따라. 너가 무언가를 선택하려 들지 마. 이건 바로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장. 이게 꼭 공장이 아니어도 회사도 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하라는 대로.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해진 보수를 주고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는 이제 끼워 맞춰 살도록 하는 거거든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반면 예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술은 가르치기 시간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보다는 정해진 틀에 맞춰서 살게 해서 정해진 일들을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걸 원해요. 여기서 저항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저항. 저항은 뭘까요? 저항. 저항.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도마뱀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우리는 도마뱀이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빨간 버튼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뭔가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차량이 있어. 그럼 우리가 화가 나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쫓아간다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도마뱀이 얘기를 해요. 아, 난 할 수 없지. 이게 되게 도마뱀은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좀 그런 존재거든요. 여기서는 도마뱀을 이제 견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즉각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 뇌에 이렇게 약간 다른 어떤 영역이 생겼는데 신경하는 뇌가 생겼는데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대요. 그 뇌는 그런 도마뱀의 뇌를 다스릴 수 있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린치핀에 가까운 그런 뇌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클수록 도마뱀의 뇌에 우리가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맞아.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린치피는 저항을 이겨내야 돼.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하면은 사실 그런 저항들이 두려움이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나아간다. 보통 인식한가 동시에 포기를 해버려요, 사람이. 도마뱀의 뇌 때문에. 아, 이거 내가 해서 되겠어? 난 창의적이지 못해. 난 천재가 아니야. 그런데 이런 린치핀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나아가는 거예요. 실패가 패배가 아니거든요. 실패함으로써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넘어지면서 바로 서는 걸 배우고 그렇거든요. 한 번 넘어졌다고 또다시 안 서야지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실패도 반복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항들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SNS나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방법인데 검색 결과를 바꾸도록 하려면 과도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 띄워라. 통찰력 있는 글들을 써서 사람들이 그걸 인용하고 나르고 이게 바이럴을 일으키게 하라는 거죠. 대신 통찰력이 있어야겠죠. 이제 아무래도 좋은 내용들, 자기의 진정성 그런 것들을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트라이브즈라는 책을 이분이 또 썼던 걸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음, 족장으로서 자신을 알리고 끊임없이 알리고 또 알리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젠가는 그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또 여기서 재미난 말이는 우리는 사실 감정 노동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런 것들. 근데 여기에서는 감정 노동은 선물이다라고 해요.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떤 매뉴얼대로 그것은 힘듭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딱 매뉴얼대로 차갑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정말 공감하면서 그 사람이 감정을 사실 소모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화를 받은 어떤 대상은 되게 감동하게 되죠. 그 회사에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린치핀과 같은 사람이에요. 회사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 자르면 안 되겠죠. 예,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오히려 감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듣고 그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만약 안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드셨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도 린치핀의 역량인 거예요. 하지만 그걸 누가 시켰냐?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린치핀은 누가 시켰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듣는 고객도 누가 시켜서 그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질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해서. 이거 시켜서 한 매뉴얼이지. 매뉴얼이라고 아는 순간. 물론 매뉴얼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게 잘 하는 것도 힘이겠죠.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이제 일본에 있는 디즈니랜드였나요? 거기에 가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물어봤대요. 인터뷰어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어, 보석을 줍고 있습니다. 뭐 별을 줍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매뉴얼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깨끗하고 쓰레기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매뉴얼에 있지만 정말 그 사람들도 진정 어린 감정 노동이었다면 누군가의 감동을 주었겠죠. 근데 정말로 이제 중요한 건 시키지 않아도 매뉴얼에 없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사랑하면서 정말 진심 어린 따뜻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그 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 감정 노동 선물이라고 하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감동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이 변할수록 그런 힘들이 더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천재, 예술가, 선물, 인간성, 신력, 네. 감정 노동, 천재, 예술가, 선물, 인간성, 감정 노동.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선물이라는 말이 뭘까요? 선물. 우리가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 않나요? 네, 선물. 감성 마케팅. 맞아요. 선물. 어, 린치핀들은 선물을 잘 해요. 선물. 근데 그 선물이 린치핀이 진심을 다해서 주는 거거든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린치핀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줬으니까 이거 받아야지. 그거는 그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식사 초대를 받았으니까 선물을 사가야지. 그러면 그 식사 초대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식사 초대를 받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 감사의 의미로 뭔가 가져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초대해 주시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뭔가 작은 선물을 가져가는 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초대하는 사람 마인드가 내가 이렇게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는데 뭐라도 가져와야지.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네. 물론 내가 초대를 받았을 때 선물을 하고 안 하고는 또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베풀 때는 적어도 그건 잊어야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린치핀을 제가 몇 번 더 읽어봐야겠다. 참 재미있게 읽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간성, 네. 인간성, 감정노동, 예술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었죠. 정령과 저항의 도마뱀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도마뱀. 우리는 우리 내에 있는 도마뱀을 진짜 경계해야 돼요. 도마뱀. 저도 제 뇌 속에 도마뱀이 있을 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이고 또 뭔가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게 힘들고 그랬는데 이 도마뱀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생겼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인정을 받거나 누군가의 어떤 허락을 받거나 그런 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도마뱀에게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진짜 자기 내 주인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령과 저항이라고 나와요. 사실 정령이라는 말은 좀 알아듣기가 힘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서는 정령을 따르라고 하거든요. 정령, 저항. 그러니까 저항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가 어떤 욕구들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와 악마 여기서 천사와 악마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령이라는 말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살핀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을 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약간 만몬가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만몬이 사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막 우상 숭배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을 쫓아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령이라는 말이. 그래도 그냥 저항과 반대로 생각한다면 좀 더 정말 이거 정령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어려웠어요. 정령과 저항 부분에서. 그렇지만 뭔가 어, 린치핀도 그런 대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되려면은 평균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평균을 뛰어넘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밀고 나아가는 힘이 정령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가는 것들. 음, 이를테면 불편함을 자처하는 거죠. 예, 익숙한데, 니다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불편한 상황을 일부러 찾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숙한 길. 익숙한 길은 참 좋죠. 익숙한 길은. 그런데 저는 익숙한 길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좀 불편하고 해도 그런 것들을 해냈을 때 성취감이 더 크고 재밌고 좀 더 어려운 걸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즐거움이 있는데 왜 즐겁냐면 그렇죠. 익숙한 길은 뒤처지기 딱 좋죠. 하지만 불편한 거를 극복한 사람은 극복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불편하죠. 감정 노동해야 되고 뭔가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쓴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쓴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 감정 노동은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여기에서 나왔던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관찰했다고 해요. 또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계속 머리 매만지고 치마 한 번 내리고 좌우를 둘러보고 뭐 그런 행동 계속 그 행동의 이유는 남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남을 신경 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 노동도 남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요. 네, 본질과 핵심이 달라.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감정 노동.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사실 불편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자연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이 진심으로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냥 남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쓸까 해서 신경 쓰는 거는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편함을 자처하라는 어떤 것인지 알고 간파하고 진짜 그 길을 간다면 린치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린치핀이 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고수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그거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차별화는 본인 스스로 어, 끈기 있게 나아갈 때 분명히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자처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걸 계속 지속했을 때 어,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능이 아니라고 말하죠. 재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릿 정신과 같은 거. 클래식 음악가들은 예술가인가? 혹시 여기에서 예술가면 1번, 예술가가 아니면 2번을 눌러주세요. 1번이다.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클래식 음악가들은 예술가인가? 예술가이면 1번, 예술가가 아니면 2번. 예, 답을 제가 막 억지로 이끌어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하면서 2번을 눌렸을 수도 있고, 네, 본인만의 비밀로. 클래식 음악가들은 어때요? 클래식이란 건 굉장히, 굉장히, 클래식은 진짜 클래식이에요. 클래식을 연주한다는 건 클래시컬하다, 예, 대중적인 게 될 수 있고, 누구나 클래식 하면 알죠. 그런데 클래식 음악가들도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지피는 아니에요. 이들은 죄송하지만 예술가가 아니에요.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음악을 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자신만의 팬들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공연을 하고 매일매일 공연을 하고 그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12년 이렇게 쌓여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돼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좋아하는 팬들이 생겨나거든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들이 대중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킨 어떤 고정적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의 것을 정말 사랑하면서 한 거예요. 네, 그들이 예술가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식 음악가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어떤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술을 만들고 그것을 베푸는 것이다. 예술을 만들고 그것을 베푸는 것이다. 아까 어, 그 인간성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사실 린치피는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너그러움과 인간성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예술을 만들고 그것을 베푸는 일이다.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어떤 것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독창성 있고 우리만의 그런 색깔들을 만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관들을 갖고 철학과 세계관을 가질 때 그게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그것을 베푸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 백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런 것들을 무료로 막 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예술가라면은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것들인데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게 더 바이럴이 돼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기다리고 그 사람의 컨텐츠를.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이유가 있겠죠. 매뉴얼, 두려움을 피하는 도구.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행동을 해요. 아주 쉽죠. 정해진 매뉴얼대로 탁탁탁 하면. 근데 여기서는 자신을 드러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을 드러내라. 하지만 어,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드러내겠다라고. 저 또한 훈련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제가 그런 것들을 꾸준히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가고 음, 그러면서 자신만의 그런 예술성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지 않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죠? 의사가 정말 아무 그런 효과가 없지만 이거 먹으면 당신이 어떤 지금 아픈 것이 좀 해결될 거, 해결될 거예요. 얘기를 했을 때 믿고 먹는 사람은 나아요. 그런데 진짜 약을 줘도 그렇게 가짜라고 하면 낫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믿고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도마뱀님 계속 나왔네요. 작업은 일과 다르다. 우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작업을 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어, 하고 정하고 완벽하게 이것을 완벽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작업, 프로젝트. 예, 재미나고 신나게 그걸 끝까지 완수하고 기획하고 그런 일들을 즐겁게 하다 보면
그 나름의 어떤 린치핀만의 고유성이 생겨납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작업을 계속 하겠죠. 통찰과 인간성, 마감을 지키는 일, 세상으로 내보내 변화를 일으켜라. 예, 마감을 지키는 일. 이게 뭐냐면 도마뱀에 내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아예 뭔가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해요. 편하거든요. 그런데 린치핀들은 뭔가를 계획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그걸 지켜나가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내보내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통찰. 통찰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통찰이란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들음으로 해서 도움받을 수 있지만 통찰력은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정 노동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진짜 재미난 거거든요. 통찰을 갖고 산다는 게 정말 재미난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에 취직하는 게 꿈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꿈일까?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통찰력을 갖고 세상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고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아가고 네,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아갈 때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계속 누군가의 답을 기다리게 돼요. 우리가 의논하고 상호 이렇게 보완하는 것들을, 관계를 맺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되게 중요해요. 통찰력을 갖고 사는 것.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할지,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 때는 잠을 자고 깨서는 자기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진짜 심플해요. 하나 더 정한다면 잘 먹는다. 잠을 자고 잘 먹고 할 일을 하면은 자기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통찰력이 생기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될지 딱 걸러져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계속 푸념하고 살아요. 쓸데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쓸모없는 것을 소비를 하고 자기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떠올리고 연민을 자꾸 갖고 투정하고 불편하고 전혀 이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진짜 할 일만 해요. 만나지 않을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어요. 좀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옆에 있게 되고 오히려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고 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동의하시면 1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가지 여기서 정해졌는데, 인지핀에 되는 5가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열린 마음. 제가 아까 좀 냉정한 얘기를 했는데, 어, 열린 마음,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게, 그거는 정말 중요해요. 린치핀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열린 마음이라고 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뭔가 소비하고 이게 열린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열린 마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되도록 예,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지하게, 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이 진지함이라는 게 담백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코 가벼운 마음은 아닌 거죠. 예, 담백함. 담백한 게 왜 좋으냐면은 담백함은 순수함이 있어요. 우리 기름진 음식이 담백하진 않잖아요. 그 순수함은 그 음식의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진지함이고 음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사람도 저는 담백한 사람이 좋거든요. 예,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정말 사력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향성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가 이거를 허락하냐 안 허락하냐를 따지기 앞서서
자기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거죠. 담백하게, 순수하게. 네. 그러면 코드가 맞는 사람과는 분명히 어떤 일이 추진이 된다고 생각해요. 100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프로젝트의 진실성을 말해서 그걸 나아간다면 저는 분명히 그것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외향성. 네. 외향성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외향성. 네. 근데 무조건 억지로 뭔가를 또 막 이렇게 막 아웃고잉하고 막 이렇게 나가라는 말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네, 약간 밝고 어떤 저 외향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어떤 조용한 사람도 외향성이 있다라고 드러내는 거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드러내라. 그래서 외향성이라는 말에도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화성, 네, 친화성. 음, 어떻게 보면 린치피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기보다도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좋은 방향성을 갖고 그것이 제대로 잘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그것이 잘 믹스 매치해서 될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강의를 가끔 나가는데요. 그때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리더십이란 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 누군가가 뭘 잘하는지 보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 사람이 꽃필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정말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둘이 또 친해져서 딸기 우유 하나 사주면서 돈독해질 수 있고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 둘이기 때문에 더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아이들이 딸기 우유. 왜냐면 뭐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야, 너 그거 잘한다.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걔가 으쓱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려줘서 고마워하고 딸기우유 사주면 또 마셔서 좋고 그럼 서로 좋은 정보를 계속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네트워킹이 되는 거죠. 정말 그게 필요하거든요. 일부러라도 아이들에게 일부러 그런 걸 가르쳐요. 앞으로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발휘하냐. 리더십이란 내가 하니까 내가 다 할 게가 아니라 야 너는 이거 잘하는구나 너는 이거 잘하는구나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해주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하나의 친화성이 되겠죠. 엮어주는 거. 네. 그리고 정입니다. 정서적 안정감. 네.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필요해요. 네. 본인 스스로 1에서 5 정서적 안정감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5가 제일 크거든요. 뭐라고 한번 매겨보고 싶으실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책도 읽고 이런 것들 하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더 생겼어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톱니바퀴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톱니바퀴가 되고 싶으신가요? 린치핀이 되고 싶은가요? 린치핀이 되고 싶다면 2번. 네, 린치핀.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뒤에 더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린치핀의 핵심적인 것들은 다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도마뱀 내가 되지 말고 그리고 또 저항을 이겨내고 또 예술가가 되라. 네, 자신의 삶에 예술성을 발휘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릴 텐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꼭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었고요. 행복했어요. 세스 고진님이 동시대에 같이 사셔서 이런 책들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마케팅 책을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분찰력도 그렇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번 주 금요일 8시 30분 자미다님의 프로세스 이코노미 책을 동시도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